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광역화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자 자기 쓰레기들도 자기 동네에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하지요? 돈만 받으면 답니까? 솔직히 쓰레기 받아가지고 태워주는데 그 근처에 공원, 자전거 타는 공원 그런 거 만들면 솔직히 준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꼭 피해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앞서 보신 주민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의 광역화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후로 석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부천시는 왜 지역민들이 이토록 극구 반대하는 광역화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0년 9월 들어선 부천 자원순환센터. 환경부가 정한 내구연한 15년의 세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하루 3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현재는 230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이 낡은 시설 대신에 부천과 인천, 서울 강서구가 함께 사용하는 소각장 900톤급 규모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년 내로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환경 기초시설의 증축이 시급하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처한 상황 등 고려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해나간다는 각오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로서는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각장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안산시 등과 광역 소각장을 논의하다 주민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금 광역시설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든 겁니다. 무산됐던 소각장 광역화가 다시 추진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3개 지자체가 함께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을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영비 역시 20%나 절감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로써 부천은 단독으로 현대화를 진행할 때보다 1,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낡을 대로 낡은 시설도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기도 내 공공소각장 2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소각장 기능을 지하화하는 등 현대화 정비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소각, 음식물, 재활용, 하수 처리 4가지를 지하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공원,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진 체육시설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거. 부천시는 다른 지역의 선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체 소각장에 그칩니다. 부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실제 현실화된다면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 이 때문에 지역민의 반대를 잠재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넘쳐나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좀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각장만 크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도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서도 못 담아내는.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이대로라면 하루에 18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지만 사업비와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민 반대 속에서도 부천시가 오는 2028년까지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불씨는 여러 가지 일이 좀 있는데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여러 또 의견도 모아보고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 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부터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역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부천시에서는 자구 노력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은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천시는 광역 소각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주민들은 인천시 등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부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필 기자가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운영을 시작한 부천 자원순환센터.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쓰레기를 나르는 차량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고통을 겪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등 재산권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간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더해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니 화가 난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부천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정한 사용 연한도 넘긴 상황.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용 연한을 넘긴 만큼 이제는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헌신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공헌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타당성 있는 곳에 우리 지역에다만 하지 말고 그럼 다른 지역에다가도 한번 할 수 있는. 소각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소각장을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소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반대 입장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지만 인천과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외치며 경기도와 서울시에 자체 쓰레기 처리를 요구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본인 지역에 나오는 본인 쓰레기는 본인 치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 쓰레기만, 부천 쓰레기는 우리가 소각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당연지사.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 내부 쓰레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시작하는 동시에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천시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쓰레기가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둔 인천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인데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2월부터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마시던 이 커피잔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사는 2월 1일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커피 여기 보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청사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 마시던 일회용 커피잔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런 친환경 청사를 다음 달부터 각 분구에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친환경 청사 운영 외에도 종량제 봉투에 대한 판매소 확대와 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장당 646원이던 20리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25년까지에 870원으로 35%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등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양을 2019년 대비 10% 줄일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달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줄어든 4,670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반입량의 약 5.1% 수준입니다. 환경단체는 자원순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각 군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권한은 각 군구에 있어 인천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서로 파악을 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포장재 문제라든지 그리고 배달할 때 일회용품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군구별 목표 관리제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구의 참여 없이는 사실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군구에다가 페널티를 갖다 가한다기보다는 잘하는 구에 인센티브 정책을 갖다 더욱더 추진을 해가지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관 이전의 효과까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모두 7곳. 이 기관들의 임직원 수는 1,100여 명으로 지난 1, 2차 이전 기관 임직원 수를 모두 합친 규모와 비슷합니다. 지자체들이 기관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데려가면 좋죠. 오면 확실히 좋은데 이번에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이거는. 경기도는 기관 임직원들의 가족이 모두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이 따르겠지만 공익을 위해 감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기업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서. 하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를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이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인데 그 부분을 사람을 괴롭히는 걸 통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런 갈등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 당시 임직원 가족 모두가 이주한 비율은 36%,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북부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나홀로 이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적절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3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자체 선정 당시에 이 정주 여건과 어떤 기초적인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나. 포천시의 경우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 건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희생해달라는 요구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공공기관 이전이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 둘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접종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초저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우선 접종센터 2곳을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아주대 체육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대병원이 접종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보전밖에 안 되니까 민간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모든 지자체가 지정된 지자체가 전부 다 체육관이나 뭐 이걸 통해 갖고 지자체 직영하니까 의정부만 개별 사안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건비 이외에 그런 비용이 보존이 된다면 뭐 을지대병원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예외를 한 개 기관 때문에 예외를 둘 수 없으니까 하나의 지자체 때문에.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예방접종센터 지정 철회로 경기 북부 우선접종센터는 고양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원에 이제 아주대 실내체육관하고 고양에 있는 쪽은 3월에 개소하는 거고요. 모양은 지금 동부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거기는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우선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철회된 의정부시는 추가 접종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의정부역 인근 시민공원이며 1000제곱미터 규모의 가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을지대병원이 마련한 부지의 12분의 1 수준입니다. 의정부시는 4월 운영을 목표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4월에 운영하는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놨다. 약이 오면 바로 시민 대상 접종 들어가겠다. 네, 이런 취지로 좀 추진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등 22명이 한 개 팀으로 구성돼 투입됩니다. 한 개 팀은 하루 최대 600명을 접종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는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최대 4개 팀을 가동해 하루 2,4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7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모두 46곳 이상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택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을 지난해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무엇이고 또 실제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용 면적 62제곱미터의 한 신축주택. 집 안에는 방 3개와 화장실 1개, 세탁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주택은 인천도시공사의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30만 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민간주택을 사들여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70%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임대료와 최장 거주 기간이 차등 적용되고 신혼부부 이 유형의 경우 자녀가 있을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주택입니다. 5평 정도의 공간인데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 가구용 주택의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2일부터 이 같은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500호, 신혼부부 주택 150호와 청년주택 50호, 일반주택 300호입니다. 기존에 공급한 주택 중 공가 세대로 남은 300호도 이번 공고를 통해 새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 입주는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가 발표되는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모집 이후에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올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정부의 이제 물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 500호에서 추가 물량을 더해서 총 10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2조 8,137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발행 목표인 8천억 원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3.5배가량 늘었으며 올해에도 목표액보다 2천억 원가량 증액될 전망입니다. 부평구가 신트리공원 지하에 15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부평구는 24일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오는 7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오는 2022년 6월 준공될 예정인데요. 신트리공원 주변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그동안 주차난을 겪어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공사 기간 동안 주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